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두박한 내 두 손에 몸을 맡겨줘야 할 게 있어요.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또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민생유복 소비 쿠폰 사용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 소비 쿠폰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게 바로 여름철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철 교수님 모시고 소비 쿠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급이 시작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받으셨어요? 예, 저도 바로 뭐 그저께 신청을 해서요. 그저께? 예, 받아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일주일 만에 뭐 전 국민의 90%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남은 10%에 해당을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첫날에 발급을 받았는데 네. 용돈 타서 쓰는 카드로 지급받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소비 진작 효과가 이미 네. 매출 증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이거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 뭐 그 엠브레인의 그 딥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 소비 쿠폰을 이제 그 발급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그 사용 패턴을 한번 봤더니 그 업종별로 그러니까 이미 사용된 금액 중에서 네. 결제된 금액 중에서 업종별로 그 비중을 봤더니 지금 가장 그 큰 비중으로 한 11.3% 편의점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뭐 한의원 포함해서 약국 포함해서 그런 뭐 건강 의료 관련해서 한 5.0%. 그다음에 또 흔히 또 갈 수 있는 그런 뭐 카페나 예. 뭐 음식점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그 사용 비중이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사실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예.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지원금을 했을 때도 2020년, 21년 두 차례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편의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편의점이 이제 뭐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이제 그런 그 소비자들 가게 그런 패턴을 비추어 볼 때 네. 그 편의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형마트가 원래는 또 비중이 높기는 한데요. 네. 유통업 중에서도 그 사용이 제한되다 포함이 안 보니까 되잖아요. 네. 이제 편의점에 이렇게 높은 매출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령별, 성별로 소비 양상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성은 편의점, 여성은 카페, 베이커리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편으로 우리 어머님들은 뭐 동네 슈퍼마켓 이런 곳에서 휴지 같은 생필품 이런 거 많이 구매했나 싶고, 아이들은 또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었을까요? 이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의 매출도 좀 늘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은 2.2%가 늘었다.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가운데 좀 특별하게 살펴볼 만한 것이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업종, 앞서는 이제 매출 비중이었고, 앞서 이야기한 편의점, 카페 이런 곳이 아니고 매출 증대가 거의 한 57% 가까이 나타난
아주 수혜를 크게 본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죠, 박진아 아나운서? 네, 바로 안경점입니다. 예. 매출이 무려 56% 넘게 치솟으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은 의류업계고요. 매출이 2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외국어 학원, 미용업 매출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안경점에 쓸 예정인데요. 그래요? 일회용 렌즈를 끼고 있어서 아하. 이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내구제라고 해서 안경점이라든지 의류업에 보통 이 정부 지원금을 집중돼서 사용하곤 했는데요. 네. 과거와는 다른 점을 좀 짚어보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 요리 전문점이라든지 피자 가게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음식점 매출 증가율이 올랐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과거 코로나를 겪었을 시기에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대면 서비스업을 즐겨 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당시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고 박진아 아나운서의 맑은 눈망울은 렌즈 덕분이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앞서 이야기한 편의점 이런 곳보다 안경점, 안경원의 매출이 좀 높았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지금 이 여러 이제 그 뭐 기관에서 발표한 그 다양한 그 자료를 통해서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업종별로는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아까 뭐 병의원 뭐 이런 그 업종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는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개인 자영업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그런 어떤 정책의 취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그동안 좀 매출이 부진했거나 충분치 않았던 그런 곳에 얼만큼 늘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진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통계가 지금 전주, 그러니까 그 소비 쿠폰이 있기 전주, 그러니까 발급돼서 사용되기 전주와 그 이후 주를 비교를 해서 얼만큼 매출이 늘었나라는 이제 통계를 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안경점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매출이 뭐 없진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 그 소비 쿠폰을 통해서 훨씬 매출의 어떤 진작 효과가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뭐 준내구제와 같은 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뭐 소비도 많이 늘었지만 그 코로나 시기와 달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지 않았던 탓인지 아무래도 예. 아까 그 뭐 면요리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그 식음료 매장도 사실 그 매출 증가율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좀 부진했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라는 신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 증대, 어떤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짧은 기간에도 좀 있었고 안경 같은 것들은 이제 모처럼 필요한 것들을 큰맘 먹고 사는 분들도 좀 계셨다는 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주간 나타났던 소비 쿠폰 지급 효과를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시장의 마중물이 돼주길 바라는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물가 얘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밥상 물가. 날이 좀 더워지면서 어김없이 밥상 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비도 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 문제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 물가 통계가 지금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7월 물가가 발표가 됐죠. 이제 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근데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또 생활에도 밀착되어 있는 뭐 그 식음료 네. 이런 거는 3.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도 지금까지 훨씬 더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이 진행이 돼 왔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매년 우리가 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름철 폭염, 폭우 때문에 굉장히 작황이 부진하게 되고요. 네. 또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이 산출량이 굉장히 감소되는 그런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물가의 어떤 흐름을 이런 물가 변동 추이를 이렇게 좀 계절적으로 이렇게 월별로 좀 보게 되면 항상 이 8월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월은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어떤 그런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어떤 작황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공급 측면의 영향도 예. 있기도 하지만 또 휴가철에 또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물가가 좀 다른 시기보다는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데 네. 그 농수산식품 그 유통공사 AT의 그 발표에 따르면
그 전월 대비를 해서요. 예. 주로 이제 그 채소나 과일 값이 아주 급등을 했다고 음. 하는데 뭐 시금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상당히 네. 그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뭐 배추나 뭐 토마토 그리고 여름철에 즐겨 먹는 그런 과일, 수박도 뭐 상당한 그런 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어떤 이런 물가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어떤 물가 예.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정부의 그 적절한 그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대로 이제 더워질 때마다 비가 쏟아질 때마다 반복이 되던 문제인데 올해는 관세 협상 같은 변수도 있어서 아직까지 뭐 미국과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이제 이견차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더욱더 복잡할 것도 같습니다. 여름철에 정부가 잡아야 하는 물가, 밥상 말고 관광지에도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 쿠폰 효과까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철저한 물가 지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문제 최근에 몇 차례 논란이 좀 집중됐던 게 다름 아닌 울릉도였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섬인데 앞서 이제 한 유튜버가 비계 삼겹살과 또 에어컨이 고장난 숙박업소에서 이제 곤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택시 요금 바가지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가지 요금 피해를 겪은 사례를 영상에 담은 게 최근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삼겹살집에 갔는데 1인분에 120g 그리고 15,000원짜리 삼겹살 2인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계가 살코기보다 훨씬 더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울릉도 돼지가 이렇게 원래 비계가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업주는 맞다. 일부러 육지에서와는 다르게 각 잡고 썰지 않고 퉁퉁 썰어준 거다. 손님들 맛있게 다들 잘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는 농식품부의 권장 기준을 벗어나서 삼겹살을 판매한 경우였고요. 결국 한눈에 보기에도 비계가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식당은 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울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을 처분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튜버는 숙소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전날 밤새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업주에게 이 숙소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것 같다라고 했더니 지금 수리 중에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뿐 별다른 조치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은요.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은요. 이번에는 택시비 요금입니다. 또 다른 유튜버가 이 택시를 타고 울릉도를 투어를 했는데 여기서 18km, 3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탔는데 보통은 23,000원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왔다는 점입니다. 예. 사실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울릉군에서 쌓이게 되면 여행객들은 발걸음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울릉군은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업소에 정기적으로 불시적으로 점검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군수가 이제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같은 사례가 좀 이번 휴가철에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여름철에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하면서 휴게소 이용도 정말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강원도 한 휴게소에서 16,000원, 17,000원 정도 가격하는 이 갈비탕 문제가 하나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누리꾼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위에 파라든지 달걀지단 같은 고명이 수북한데 이 고명들을 걷어내고 나면 대부분의 고기가 하얀 지방 덩어리가 대부분이었다. 고기라고 볼 수 있는 건 한 토막 정도였던 것 같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온라인성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또 휴게소의 음식 물가 문제가 도마 위에 또 올랐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피해 사례가 뭐 일부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 관광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좀 무너질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업계가 자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매년 여름마다 나오잖아요. 네, 그 사실 뭐 그 관광공사 등에서 이렇게 그 국내 이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거의 2명에 한 명꼴로 국내 여행의 가장 불만족 요인을 이런 바가지 물가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상당히 이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이렇게 휴가철 성수기에는 각 이렇게 뭐 피서지라든지 여러 주요 관광지에 물가 이제 바가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네.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분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이렇게 그 대목인 그런 그렇죠. 시기이기도 해서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어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또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이런 어떤 문제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런 사업자들도 뭐 숙박이나 음식점 업주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보통 이렇게 휴게소를 조성을 해놓고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한 3, 5년 이렇게 단위로 위탁을 해주고 또 네. 계약을 갱신하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구조가 워낙 그 백화점의 입점료처럼 그런 그 수수료가 좀 높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좀 차제에 이런 어떤 그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 혹시 또 그 재료가 좀 더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좀 살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여름 휴가 때 이 바가지 요금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둬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꼼꼼한 소비자들은 잘 챙겨보시겠지만 네. 일단 이제 여행이나 어디 이제 그 떠나시기 전에 그 해당 그 지역의 그런 가격 정보를 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네네.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그 경험담들이나 후기 이런 것들이 네. 많이 그 리뷰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체로 성수기에는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꼼꼼하게 네. 뭐 해당 그 업소라든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현지에서 어떤 부당한 그런 그 경험을 만약 겪으셨다라고 예. 하면 그 해당 영수증이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뭐 지자체나 소비자원에 요거를 그 신고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좀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